네, 712 독해 53 Vocabulary Test 변형 C의 복습 자료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학원에서 같이 봤던 내용인데, 자, 그 떠돌이개는 빗속에서 안쓰러워 보였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자, 일단 떠돌이개, 어, 유명 아이돌 가수 팀명이 Stray Kids라고 있잖아요. 그때 Stray가 길 잃은 떠돌아다니는 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the stray dog, 떠돌이개는 안쓰러워 보이다라고 할 때 일단 여기서는 look pitiful 요걸 쓸 건데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좀 불쌍해 보인다라는 느낌으로 안쓰러워 보인다, 불쌍해 보인다라고 해서 look miserable 요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look miserable. 근데 여기서는 자, looked pitiful 안쓰러워 보였다. 과거니까요. In the rain 이라고 쓰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됐을까요? The stray dog looked pitiful in the rain.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힘들어하다, 어려워하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될까요? 자, 정답은 struggle with를 쓰면 되겠습니다. struggle with 수학을 어려워했다, 힘들어했다, 혹은 힘들어한다라고 할 때 쓰면 되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struggle with math, 수학을 힘들어한다. In high school,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Many students struggle with math, 수학을 어려워한다, 힘들어한다. In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 됐죠? 자, 3번입니다. 그 회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맹세했다, 약속했다. 일단 맹세했다라고 할 때 pledge라는 동사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carbon emissions가 될 텐데 일단 emit라는 동사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mit 요건 이제 동사로 내뿜다, 방출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는 일단 문장을 보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The company pledged 맹세했다, 약속했다 to reduce carbon emissions reduce 줄이다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맹세했다, pledge 했다 by 2030. 자, 연도는 어쨌든 이렇게 10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 있으니까요. by 2030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맞죠? 자, 이때 until을 쓰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라고 해서 by 대신에 until을 쓰면 안 되는 것이 until은 이제 지속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 안에 마무리를 지으면 된다. 즉 완료의 의미로는 by를 쓰는 거고요. until이라고 할 때는 만약에 2030년까지 해서 until을 쓴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가 되기 직전까지 계속 어떤 동작을 반복하거나 상태가 지속될 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그 안에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즉 완료니까요. 그때는 by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언제까지라고 해서 무조건 until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고 4번으로 넘어갈게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리에 앉은 상태로 계세요라고 돼 있는데 일단 are로 시작한다라고 돼 있죠. remain 어떤 상태에 머무르다. remain 다음에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형용사 사실은 과거 분사라고 하죠. 일종의 형용사인 seated 요게 나올 거예요. 자, seat라는 게 물론 명사로는 좌석이지만 동사로는 앉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은 과거 분사니까 기본적으로 수동의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앉히는 걸 당한, 앉혀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앉혀진 상태로 계세요. 이런 의미로 remain seated, 즉 우리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앉은 상태로 계세요.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문장은 Please remain seated. 앉은 상태로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그 상태로 계속 지속해서 있으란 얘기니까 이때 by가 아니라 뭘 쓴다? until을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Until the plane comes to a complete stop. 이런 식의 표현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please remain seated. 앉은 상태로 계속 계세요. until 언제까지 계속 the plane comes to a complete stop.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ntil the plane stops completely. 뭐 이런 표현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영어로 이렇게 come to a stop, come to a complete stop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인데요. 이번 분기에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거죠. 자, 일단 뭐 이번 분기라는 말은 마지막에 this quarter 정도 붙여주면 될 것 같고요.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증가하다는 일단 increa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에다 쓸게요. increase 증가하다 noticeably 요거죠. noticeably.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출이 일단 sales가 되겠고요. sales have increased noticeably. 그러니까 notice가 알아차리다죠.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마지막에 this quarter 라고 얘기했죠. quarter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4분의 1. 우리 1년에 4분기가 있죠. 그래서 분기를 우리가 quarter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6번입니다. 나는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현재 분사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I 들을 수 있었다니까 일단은 could hear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목적어를 쓰고 동사 원형도 쓸 수 있어요.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 문장 구조를 알고 계신다면 당연히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여기서는 현재 분사를 한번 써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힌트를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래 동사가 Russell입니다. Russell이라고 할 때는 여기 바스락거리는 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우리말로 치면은 뭐 살랑거리다 이 정도도 괜찮고요. 뭐 바스락거리다, 살랑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건데 현재 분사로 쓰라고 했으니 자, 이로 끝날 때는 이를 빼고 ing를 붙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나요? 이 t가 묵음입니다. 그래서 rustling이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자,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could hear the leaves. 그죠? 나뭇잎이 rustling in the wind. 바람 속에서 살랑거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항상 우리 덜을 붙일 때는, 명사 앞에 덜을 붙일 때는 언제 붙입니까? 늘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덜을 붙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나뭇잎이 어떤 나뭇잎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거야.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자, 7번입니다. 그 팀의 준비는 대회에 비해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적당한이라는 의미로 adequate 요걸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이고요. 또 적절한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요. 적절한 그리고 충분한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적절한 혹은 충분한입니다. 적절하다라고 할 때도 쓰고 충분하다라고 할 때도 쓰니까 반대말로 앞에다가 in을 붙여서 inadequate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부족한 충분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 팀의 준비는 대회에 비해 부족했다라고 할 때는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The team's preparation was inadequate for the competition. 자, 그 준비는 어쨌든 팀의 준비가 inadequate, 충분하지 않았다 for the competition. 대회를 위해서는 혹은 대회에 비해서는 원래 for라는 전치사의 기본 의미는 이것도 많이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1대1 대응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회를 두고 봤을 때 그 양이 충분하지 않다. 1대1 대응의 느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회에 비해서 부족했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써봤습니다. inadequate 됐죠? 자, 8번입니다. 그녀는 그를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비난해. 게으르다라고 할 때 우리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죠? 뭐 lazy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idle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썼어요. 이 문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비난하다, 고발하다라고 할 때 accuse, A of B. 자, A를 B의 이유로 비난하다가 될 수도 있고 고발하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난했다가 되는 거고요. 항상 시제는 주의해야 됩니다. accused, D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문장은요. She accused him of being lazy and idle.
자, 게으르고 나태한 것으로 비난했다. 뭐 비슷한 말인데 약간 어감 차이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게으르다, 나태하다라고 하면 어감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lazy와 idle도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인데요. 교수진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먼저 단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faculty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대부분의 문맥에서 faculty가 나오면 교수님이 맞아요. 하지만 교수님 외에도 대학교 직원분들, 뭐 행정직일 수도 있고 연구직일 수도 있고 사실 교수님도 대학교의 직원이긴 하잖아요. 그죠? 역할 자체가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대학교 직원인 건 맞습니다. faculty라는 말은 그러니까 원래 보통 대학교의 직원분들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좁게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교수님들을 소개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교수진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The faculty at this university 그리고 이제 복수 취급을 할 겁니다. are world renowned. 여기서 world renowned 이 단어도 같이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The faculty at this university are world renowned.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한, 유명한이라고 할 때 renowne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0번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교육은 전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진다. 여기 가치 있게 여기다라고 할 때 prize라는 동사를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죠? 자, 일단 교육은 education. Education is highly prized. 매우라는 의미로 highly를 썼어요, 지금. highly prized.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문화권에서 in many cultures around the world 였을까요? 자, 문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ducation is highly prized in many cultures around the world가 맞네요. 전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아주 가치 있게 여겨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prize가 소중하게 여기다고 be prized가 되면 소중하게 여겨지다, 가치 있게 여겨진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녀는 자신의 요리 실력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랑스러워하다가 be proud of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be proud of를 쓰지 않고 pride oneself on을 쓸 거예요. pride oneself on 뭐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pride oneself on은 그러니까 이제 뭐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보통 이제 어떤 맥락이 좀 나오는 표현이냐면 어떤 뭐 호텔에서 우리 고객 서비스에 저희는 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pride oneself on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래서 그녀는 본인의 요리 실력을 아주 자부심 있게 생각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의미로 pride oneself on을 쓰겠습니다. pride가 이제 명사도 있죠, 사실. 자부심, 자존심, 명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거고요. 원래 영어는 어떤 단어가 그 해당 위치에 오면, 그러니까 동사가 나올 자리에 오면 동사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pride의 경우에 이거 자체가 우리가 명사로 많이 알고 있겠지만 동사로도 쓰이고 이 표현을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어떤 학생 보니까 pride oneself on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of를 써가지고 틀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조금 아쉬웠죠? 요게 아마 머릿속에 남아서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ride oneself on이 맞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그래서 정답은 뭐였냐면요. 자, 요거 조금 붙여 쓰겠습니다. She prides herself on her cooking skills 라고 되어 있죠. She prides herself on her cooking skills 이렇게요. 그녀의 요리 실력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자랑스러워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 좀 놓치는 학생들이 의외로 좀 많았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당연히 s를 붙여야 되죠. 이런 실수 좀 줄여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712 53 변형 C의 복습 진도를 한번 나가봤고요. 우리 다 이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봤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 진도를 통해서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문장 단위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단어와 표현들도 익히게 되지만 이 문장을 아예 기억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